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 덧셈과 뺄셈, 괄호가 섞여있는 식이 계산에 이어서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괄호가 섞여있는 식이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12, 13쪽과 수학 익힘책 8쪽,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지난 시간과 비교했을 때 덧셈과 뺄셈이 곱셈과 나눗셈으로 바뀐 부분밖에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줄이고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습니다. 4명씩 한 모둠이 되어서 체험하려고 합니다.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아봅시다. 그럼 우리 아래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되어 있는데 아래 친구들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을 모두 몇 모둠인지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두 번째 동그라미에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는 총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씩 한 모둠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둠은 총 6모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둠은 총 6모둠인데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주면 찰흙은 총 18덩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번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계산을 하나의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고 그 24명을 4인 1조로 한 모둠씩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주면 필요한 찰흙이 총 몇 덩이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나누기 4는 4, 6에 24죠? 6. 그리고 6 곱하기 3은 18. 아까 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구했던 값과 지금 한 가지 식으로 나눠서 구한 값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아래 식도 답이 나와 있지만 한번 순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나누기 5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곱하기 2를 두 번째로 계산을 해서 50 나누기 5는 10 곱하기 2는 20이죠. 어떤 계산이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식을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게 어떤 상황이냐? 교과서 13쪽 가운데 네모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덧셈과 뺄셈이 곱셈과 나눗셈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럼 지금 표시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위쪽 2번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총 가마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아래 동그라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이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가마 하나에는 지금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12네요. 그렇다면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는 24 나누기 그리고 방금 계산했던 12를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단원에서 식을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식 한 번으로 여러가지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문제에서는 컵 24개를 구울 때 필요한 가마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마 하나는 컵을 몇 개씩 구울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 식은 가마 하나에는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괄호로 묶어주면 지금 괄호로 묶은 부분은 가마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컵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전체 컵 24개를 굽기 위해서 하나의 가마에 4 곱하기 3개씩을 구울 수 있기 때문에 24 나누기 괄호 4 곱하기 3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4 나누기 4, 3, 12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2입니다.
항상 괄호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계산을 두 번째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마지막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비교하고 계산해 봅시다. 45 나누기 5 곱하기 3. 이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45 나누기 5를 계산해주면 9, 그리고 나머지 곱하기 3을 계산해줍니다. 9, 3, 27. 그리고 두 번째 45 나누기 5 곱하기 3. 이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려고 봤더니 괄호가 있네요. 그럴 때에는 무조건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45 나누기 5, 3, 15. 한번 이건 세로셈으로 나눗셈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4에는 15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45에는 15가 3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5, 3, 15, 1이 올라가고 1, 3은 3인데 아까 올라간 1을 합쳐서 3 더하기 1은 4. 45 빼기 45는 0. 자, 그래서 45 나누기 15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두 가지 동그라미도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의 차이점은 한 가지는 괄호가 있고 한 가지는 괄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이제 수학 익힘책 8쪽, 9쪽에서 함께 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8쪽 그리고 9쪽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수학 익힘책 8쪽, 9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풀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고 다시 영상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까지는 조금 간단하게 정답 확인을 하고 5번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거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괄호 먼저 풀어주라고 했죠? 2번,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보았더니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산 순서를 1번, 2번으로 나타내고 풀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 곱하기 2 나누기 4. 앞쪽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두 번째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 곱하기 2는 20. 20 나누기 4는 5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먼저 계산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24 나누기 3, 2, 6.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선생님 세로셈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는 6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4에는 6이 4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6, 4, 24. 24 빼기 24는 나머진 0, 몫은 4. 그 다음 3번 문제. 질문이 굉장히 간단하네요.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18 나누기 3은 6. 6 곱하기 2는 6이 12.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괄호를 먼저 계산해줘야겠죠? 사실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여러 번 식을 쓰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이렇게 위에다 계산을 해버리고 30 나누기 15는 2.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계산이 익숙해지면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과자를 한 판에 25개씩 3판을 구워서 남김없이 5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상자에 든 과자가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슬기가 과자를 한 판에 25개씩을 3판을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웠던 3판을 남김없이 5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질문에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정답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순서대로 풀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 곱하기 3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 5, 15. 1이 올라가고 3, 2, 6인데 아까 올라갔던 1을 합쳐서 7이 됩니다. 75 나누기 5. 75 나누기 5도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7에는 5가 한 번 들어갑니다. 5, 1은 5. 빼주면 2. 그 다음 5가 내려옵니다. 25에는 5가 5번 들어가죠?
5, 5, 25 빼주면 나머지는 0, 몫은 15.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5개.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1시간에 종이꽃을 4개 만들 수 있습니다. 6명이 종이꽃 72개를 만들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보이는 숫자대로 4, 6, 72, 곱하기, 나누기 대충 쓰면 계산을 하기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종이꽃을 1시간에 4개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셋, 넷, 다섯, 여섯. 6명이 4개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4개씩 총 6명이 종이꽃을 만든다 하면 1시간에 24개의 종이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1시간 동안만 일하는 게 아니라 종이꽃 72개를 만들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72개의 종이꽃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4개씩 6명이 1시간에 만든다고 하면 총 몇 개의 종이꽃을 만들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주면 4, 6에 24 그리고 72 나누기 24는 우리가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는 24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72에는 24가 3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4, 3, 12 1이 올라갔고 2, 3은 6인데 아까 올라간 1을 더해줍니다. 72 빼주면 몫은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시간이 되네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곱셈, 나눗셈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학 익힘책이 문제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보세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 나누기 그리고 5 곱하기 3을 괄호로 묶어줬습니다. 6번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쓴 문제를 보고 한번 여러분이 만든 문제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다시 한번 식으로 표현하면서 위에 있는 식과 어울리는지 알아보고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학생이 한 봉지에 젤리를 3개씩 담았다. 5명의 학생이 한 봉지에 젤리를 3개씩. 그런데 총 60개의 젤리를 똑같이 나눴다면 60개의 젤리를 똑같이 나눈 거죠. 그럼 60 나누기 5, 3, 15 그리고 60 나누기 15도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4입니다. 오늘 수업도 잘 들었나요, 여러분? 수업을 듣는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춰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반 EBS 클래스 온라인 학습방에서 1대1 질문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